30명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30가지 어린 시절 이야기, 추억의 어린 시절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. 이게 단순히 지나간 날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성장이 대체 뭔지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책이거든요. 이 책이 딱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. 흙먼지 풀풀 날리는 골목길,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던 뒷산, 엄마 손잡고 걷던 시장 골목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린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하나씩은 있으시죠? 이게 바로 이 책의 헌사인데요. 와, 이 한 문장만 봐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련해지지 않나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기억 속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추억을 여는 질문.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. 어린 시절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30명의 작가들이 과연 어떻게 저마다 다른 기억의 문을 열었을까요? 그 아주 강력하면서도 개인적인 대답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물론 30명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. 그쵸?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신나는 놀이의 시간이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겐 아주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기도 했으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각각인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. 두 번째 파트,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. 작가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놀이입니다.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,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아이들의 거대한 놀이터였던 거죠. 우경아 작가의 기억을 보면요. 흙먼지 날리는 골목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딱지치기, 구슬치기 하던 아이들이 그려져요.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쥐불놀이나 차전놀이, 이런 전통놀이가 주는 그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거죠.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놀이터는 바로 자연이었죠. 이은미 작가의 기억처럼 한탄강에서 첨벙첨벙 수영을 하거나 비닐포대 하나 들고 눈 덮인 언덕을 쌩쌩 내려오는 거예요. 강과 산, 이런 자연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이었던 셈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 대단한 장난감이 없어도 상상력이랑 친구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거. 그냥 골목길에 그어놓은 고무줄, 강가에서 잡던 다슬기, 산속의 도토리. 이런 아주 평범한 것들이 아이들 손에만 들어가면 엄청난 모험으로 바뀌었던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어린 어깨 위의 책임감. 그런데 작가들의 어린 시절이 마냥 놀이로만 가득했던 건 아니었어요. 많은 아이들의 그 조그만 어깨 위에는 생각보다 일찍 삶의 무게, 다시 말해 책임감이라는 게 얹혀 있었거든요. 사실 많은 아이들한테는 이 놀이와 노동의 경계가 되게 희미했어요. 친구들이랑 신나게 물놀이 하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소한테 먹을 풀을 베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. 집안일이 그냥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. 기현 작가의 이 말이 당시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스스로를 꼬마 일꾼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니까요. 농사일은 기본이고 마을에 딱 하나뿐인 전화를 지키는 일까지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. 네 번째 파트, 아픔 속에서 싹튼 성장. 이 책은요, 마냥 즐거웠던 기억만 다루지 않아요. 오히려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죠.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단해지는지 그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 박선희 작가의 어린 시절은 이별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.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무려 5번이나 다녔다고 해요. 이렇게 잦은 이사는 당연히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뺏어갔겠죠.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외로움과 따돌림 같은 상처가 남게 된 거고요. 와, 안은숙 작가의 이 기억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.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려서 정말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, 그때 어머니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또 기적처럼 소나기가 쏟아진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. 때로는 그 아픔이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. 최순덕 작가님의 경우가 그런데요.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예쁜 운동화를 신었는데 자신은 운동화가 없어서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가야만 했던 거죠. 그 기억이 당시의 어려움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
자,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. 오늘을 살게 하는 뿌리.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책임감에 무겁기도 하고 때론 아프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도대체 지금의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? 이 책은 바로 그 답을 찾아 나섭니다. 신기하게도 작가들은 저마다 다른 자기 이야기 속에서 딱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요.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. 굉장히 서툴고 때로는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를 만든 바로 그 과정 말이에요.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어린 시절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루는 뿌리이며 그 시절의 작은 순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정말 그렇죠. 그냥 그리워하기만 하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든 근본적인 뿌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문장입니다.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것 같아요. 그게 햇살 좋은 골목에서 깔깔대던 웃음이든 아니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흘렸던 눈물이든 그 모든 경험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쉼과 관점을 만들어줬다는 사실, 바로 그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?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어떤 뿌리에서 시작되었을까요? 한 번쯤 조용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